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재입니다. 빙하. 주말 동안 편하게 들으실 수 있도록 영상 한 편을 준비해 보기로 했습니다. 요즘 제 영상들의 댓글을 보면은 제가 마치 민주당 이재명 후보 쪽을 좀 투표를 해주셔라 이렇게 들리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재명 후보 욕을 많이 안 하니까. 굉장히 예민한 시기잖아요. 오늘 영상에서 제가 바라보는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가 사회적으로 어떤 위치에 계신 분들인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쉽게 들리실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힘든 일이 많아요. 그리고 뭔가 이뤄내기 위해서는 되게 고통스러워요. 인생은 원래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힘들고 고통스러울 거예요. 그리고 그걸 잘 이겨내면은 기쁜 순간이 찾아올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를 매우 싫어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밥을 안 먹어요. 과자만 먹어요. 밥 먹기 싫죠. 이거 먹이려면은 되게 힘들어요. 근데 차라리 내려놓고 과자만 먹이려 그러면은 되게 쉬워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애가 나중에 건강하지가 않아요. 근데 문제는 건강해지지 않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있기 때문에 당장 일정 기간 동안에 과자만 먹여도 티가 안 납니다. 애는 나중에 건강하지 않아요. 문제는 뭐냐?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님, 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남의 자식에겐 이렇게 합니다. 야, 밥 먹지 마. 안 먹어도 돼. 억지로 밥을 먹인다고 법으로 막아줄게. 그 사람 처벌해줄게. 과자 먹어. 과자 먹어도 돼. 과자가 부족해? 우리가 과자를 줄게. 이러고 나중에 건강해지지 않으면은 다른 사람 탓하게 하겠죠. 야, 그 과자 만든 사람 누구야? 이 과자 만든 사람 처벌해.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면 본인들의 손에는 아무것도 묻지 않아요. 자, 그럼 다른 예로 넘어가 볼까요? 공부를 해서 대학을 가야 됩니다. 공부해서 취업을 해야 돼요. 취업한 다음에 돈을 더 많이 벌고 싶으면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것도 부족하면 투자를 해야 돼요. 이 모든 과정은 어마어마하게 힘듭니다. 고통, 인내, 노력은 기본이죠. 이게 다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아이들을 가르쳐 보면 10명을 앉혀놓잖아요. 그러면 원래 공부하는 친구는 국영수가 자기 성격에 맞는 친구는 아무리 많아봤자 제 경험상 제일 많았을 때가 2명이에요. 그리고 한 2명 정도는 아리까리예요. 그리고 6명 정도는 공부 안 해요. 여러분 자녀분들 공부 안 한다고 걱정들 많이 하시잖아요.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정상이에요. 원래 공부 안 해요. 본인이 선택하지 않은 국영수랑 과목이 재밌으면은 그게 그냥 운이 좋은 건지 재미없는 게 정상이 맞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6명이 다수예요. 알아두세요. 6명이 다수인데 이거 제끼고 먼저 이거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원래 공부하는 2명 있죠. 얘네가 정말 머리가 좋다면 공부해서 서울대 가서 좋은 데 취업하거나 의사 같은 거 돼서 사회에 기여를 더 많이 합니다. 여기서 발끈들 많이 하시는데요. 이 사람들이 사회적 기여를 더 많이 해요. 인류를 돕고 뭔가를 발명하거나 사람들을 고용하는 일자리를 만들어내거나 세금도 많이 내고 아무튼 많이 기여를 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얘네는 소수예요. 그리고 2명은 공부를 할지 말지에 대해서 외부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선생을 잘 만나면 하고 선생을 못 만나면 안 하고 이거는 좀 변수가 있겠죠. 문제는 6명이에요. 이 6명은 공부하기가 싫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강제로 시켜야 돼요. 저희 때는 때렸습니다. 제 윗세대는 때린 정도가 아니라 구타했어요. 구타하고 때리고 공부시켜가지고 뭘 위해서? 나중에 너 잘 먹고 잘 살라고 시켰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공부하기 싫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 어때요? 야, 공부하지 마. 사회가 잘못된 거야. 왜 억지로 공부를 해야 돼? 억지로 못 시키게 해줄게. 너한테 억지로 공부를 시켜? 그 사람 처벌해줄게. 공부하지 마. 노력하지 마. 고통은 나쁜 거야. 인내는 나쁜 거야. 인생은 즐겨야 돼. 네 인생을 인생답게 만들어줄게. 네 청춘을 청춘답게 만들어줄게. 네가 네 인생을 온전히 즐기게 만들어줄게. 여기에 항상 빠지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고통, 인내, 노력이에요. 제 말이 맞죠? 이거를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이 그분들이에요. 이래도 제가 좋게 생각한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요새 하는 얘기는 뭔 뜻이냐면 지금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있다라고 하고 싶으시죠? 그러면 정말 상세히 적어보세요. 제 댓글에. 댓글에다가 설명을 해주세요. 어떻게 이 상황을 피해갈 수 있는데요? 이 상황이 왜 이렇게 된지 아세요? 윤석열 정권 거치면서 더 무너진 거예요. 근데 사회는 앞으로 이렇게 될 거예요.
진짜를 알려주지 않고 가짜를 알려줄 거예요. 거짓이 진정한 가치관이 될 거예요. 어떤 거짓인지 아세요? 당장은 거짓이 아닐 수도 있어요. 진실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살아보면, 시간이 지나보면은 그게 거짓이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이게 거짓인 걸 알게 되면은 그때는 절대 돌이킬 수 없을 거예요. 홍콩처럼, 베네수엘라처럼, 아르헨티나처럼 달콤하고 좋은 얘기. 당장 내 인생은 오케이. 하지만 내 노후나 내 다음 후손 세대는 미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자, 들어보면은 저 녀석 말 괜찮게 하네 라고 생각이 드시잖아요. 문제는 지금 한국 사회는 그쪽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아요. 국민들이 그걸 원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아무리 얘기한들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제 채널은 원래 경제랑 부동산 얘기하는 채널이에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답답함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거죠. 학생이 있으면은 어떻게든 공부를 시켜야 돼요. 얘를 나중에 잘 살고 사회에 기여를 하기 위해선, 아니면 기회를 더 많이 줘야 돼요. 근데 자꾸 그렇게 고통받지 마, 그렇게까지 노력할 필요 없어, 사회가 잘못된 거야, 이런 쪽으로 가게 되면은 당장은 여러분 학생들이 어느 쪽으로 기울겠어요? 공부하기 싫다니까요. 공부 안 해도 되는 방향으로 갈 거예요. 문제는 공부를 안 한 이 친구가 공부를 한 친구들의 서비스를 나중에 원한다는 거예요. 좋은 대학의 의사를 만나고 싶어하고, 좋은 로펌의 변호사를 고용하고 싶어하고, 대기업이 만든 상품을 원하고, 좋은 국가가 만든 상품이나 서비스를 원하고, 좋은 선진국으로 여행을 가기를 원해요. 전 국민이 그래요. 그리고 외제차 타고 싶어 합니다. 문제는 본인은 거기에 기여를 안 해요. 다른 사람이 기여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게임이 안 맞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국은 점점 더 좋은 제품과 좋은 기업과, 그리고 환율이죠, 좋은 국가로 여행 가는 게 점점 더 어려워질 건데, 재밌는 점은 뭐냐면은 이거는 당장 일어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도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드릴까요? 윤석열 정권도 한 말이 없는 거예요. 자, 이거는 댓글에 제가 틀렸다고 악플이 달릴 거 알고 말씀을 드릴게요. 윤석열 정권 때 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법인 차량에 초록색 법인판을 넣었어요. 자, 여러분, 악플 다세요. 이게 한국 경제에 무슨 도움이 됩니까? 자유시장에 무슨 도움이 돼요? 여러분 정말로 장담할 수 있으세요? 법인 차량이면은 그거를 악용하는 거라고 무조건 말씀할 수 있으세요? 그럼 그 차는 공짜인가요? 그 차는 전부 다 법인이 뭔가 세금 혜택을 받는 건가요? 제가 대화를 해보면요, 법인이 차량을 구매했을 때 어떤 구조를 통해서 세금이 정산이 되는지 아는 분은 한 분도 없었어요. 전부 다 세금 혜택이라고요? 정말 장담할 수 있으신가요? 지금 법인 차량 세금 혜택 크지 않아요. 그래서 일정 금액이 넘어가면은 초록색 법인판이다? 그럼 그 효과는 뭔데요? 효과가 뭐예요? 국민들한테 인기 얻고 싶은 거잖아요. 그런 식인 거예요. 근데 마치 법인이 차량을 사면은 범죄인 마냥 그렇게 하셨죠. 그래서 초록색 법인판 솔직히 창피죽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좋죠? 좋은 거 알겠어요. 그런데 여러분한테 무슨 이득이 있죠? 뭐가 이득이야? 국가적으로 뭐가 이득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죠? 여러분 요거 요새 기사를 보시고 다들 쾌감을 느끼고 계시던데, 요새 외곽에 나가면은 대형 카페, 대형 베이커리가 많아요. 근데 이걸 뉴스에서 한동안 때렸어요. 뭘 때렸냐면 놀랍게도 이게 가업승계 공제란 게 있어요. 가업승계 공제는 일정 종목의 업체를 운영하다가, 그러니까 부모님이 10년 이상 운영하다가 자녀가 받아서 5년 이상 운영을 하면은 일정 금액의 세금을 공제시켜 주는데, 이게 적게는 몇 억에서 몇십, 몇백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공제 금액이 몇백억은 오바고요, 몇십억은 됩니다. 요거를 알고 나서 사람들이 댓글에다가 부자들만 배불린다고 악플이 그렇게 심할 수가 없거든요. 외곽의 대형 베이커리, 여러분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 제가 들으면서도 제 귀를 의심했는데, 가끔 주말에 외곽의 대형 베이커리 나가면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럼 무슨 얘기 하는지 아세요? 야, 떼돈 벌겠다. 떼돈 벌고 뉴스 보니까 세금 공제도 받는데요. 분노하잖아요. 거기 흑자 날 것 같으세요? 지금 대형 베이커리 중에 흑자가 몇 곳이나 날 것 같으세요? 그 사람이 거기 얼마를 투자했는지, 대출을 얼마나 받았는지, 그리고 거기 직원을 몇 명이나 쓰고 있는지, 이게 손님이 평일 주말에 얼마나 오는지, 원가는 얼마인지 하나도 관심 없죠. 알 바도 아니죠. 내가 할 일도 아니니까.
그저 돈 많이 벌 것 같다. 속으로 나도 한번 해볼까? 그리고 세금 공제? 이 악마들. 그러니까 이거예요, 한국은 지금.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외곽에 대형 베이커리 생겼잖아요. 국민들한테 무슨 해를 끼치고 있나요? 좋지 않으세요? 일종의 복지예요. 국민들이 여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장소를 만드는 거 어쩌면 국가가 할 일일 수도 있는데 이거를 해결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칭찬은 못 해주고 그저 그냥 나쁘다 나쁘다. 돈을 삥땅 쳤다. 세금을 뭐 탈세를 했다. 탈세도 아니에요. 세금 절세도 아니에요. 왜냐면은 베이커리에서 적자가 날 수도 있거든요. 그럼 땅값 올라가는 거 생각하시잖아요. 그건 욕할 수 있는 이유 중 근거가 될 수가 없어요. 그분들이 땅을 산 거잖아요, 그냥. 땅값이 올라가는 이유는요, 국가가 화폐를 계속 찍어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화폐 가치고 고위공직자분들이 다 혜택을 누리시는 거기도 하잖아요. 이거는 아무도 관심이 없고 그저 나쁘다. 겨우 두 개 예를 들었어요. 초록색 법인 이 번호판이랑 그리고 외곽에 대형 베이커리 이거 가업승계 공제 나왔거든요. 이게 앞에 여러분 법인 초록색 법인판은 국민들한테 도움이 안 돼요. 근데 좋아하죠. 이런 거예요. 통쾌한 거, 정의로운 거, 누군가 이렇게 약간 질투나는 걸 해소해 주는 거. 이쪽 방향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형 베이커리는 오히려 국가에 국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거나 다름이 없거든요. 돈 벌면 전부 다 혜택이 아니면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이랑 저랑 하는 일은 전부 다 누군가한테 뭔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아닌 거네요. 우리가 돈 버는 거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그거는 오히려 혜택을 주고 있는데 부자들을 때려잡아야 된다. 이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장기적으로 보세요.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거를 하기 싫다? 이거를 계속 때리면 어떻게 되냐면은 차가 안 팔려요. 그러니까 법인이 차를 안 사겠죠. 알 바 아니에요. 다들 알고 있는데 그럼 차를 안 만들겠죠. 차를 안 만들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차량 가격이 올라가요. 말이 되냐고요? 차 회사 몇 개 망하면 돼요, 여러분. 자동차 회사 몇 개 망하면요, 경쟁이 줄면은 차값 바로 올라가요. 근데 당장 안 일어나니까 아무도 관심이 없죠. 외곽의 대형 베이커리는요, 토지 거래 안 되죠. 그럼 거기 세금 엄청 걷어들이거든요. 세금 안 되죠. 그리고 건설업도 더 도움이 안 되죠. 그리고 사람들 관심 없는 거 이거. 거기가 몇 명이나 고용하는지 아세요? 이건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일자리 만드는 사람을 이 정도로 천대하는 국가는 대한민국이 아마 전 세계에서 손가락에 꼽힐 거예요. 그거는 아무 생각도 없고, 야, 세금을 공제해줘? 그냥 그저 이거. 장기적으로 그거 없어지면요, 누구한테 좋은데요? 좋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장기적으로 보는 사람이 이제 없는 거야. 통쾌한 거, 정의로운 거. 이런 것들을 하는 게 누구예요? 민주당 분들이 이걸 좋아하는 거예요. 법으로 만들어서 이걸 잘라내는 거죠. 왜? 국민들이 싫어하니까. 이름 붙여서 누구누구법, 누구누구법 만들면 그만이니까요. 이런 세상이 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젠 이걸 막을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적응하고 살아야죠. 적응하고 살아야죠. 지금 정치 얘기를 좀 짧게 하자면 지금 김문수 후보랑 이준석 후보랑 합쳐도 못 이길 판이에요. 근데 합치는 분위기가 아니라 여기서 싸우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여기서. 그럼 이재명 지지하는 분들은 그거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야, 참 잘들 논다 이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둘이 합쳐도 못 이기는데 둘이 싸우고 있어요. 이거 뭐 더 할 얘기가 있나요? 그러니까 국가가 앞으로 그쪽으로 간다고요. 국민들이 질투하고 싫어하면 그거 틀어막고 저거 틀어막고 왠지 나빠 보면 저거 틀어막고 하다 보면은 궁극적으로 국가 경제는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걸 막기 위해서 한동안 화폐를 풀겠죠. 그러면 화폐 가치 내려가겠죠. 인플레이션 일어나겠죠. 이 과정에서 선택들을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 이걸 피해갈 방법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그거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저는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다. 오해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한번 생각들 해보시면 좀 정리가 되시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한국 사회가 어떻게 변해왔는지. 저는 한국이 예전처럼 막 세계적으로 계속 유명해지고 이걸 이끌어가고 당장 이번 대선 끝나고 나면 미국이 한국에 대한 태도부터가 바뀔 거예요. 바뀔 수밖에 없어요. 이미 우리는 경험을 했고요. 문재인 정권 때. 그럼 지금 이 긴장감 넘치는 세상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좋을 건 없겠죠. 하지만 베네수엘라가 그래 했듯이 국내에서는 좋아하겠죠. 일정 기간 동안. 그게 지옥행위라는 걸 모를 테니까. 근데 저는 그걸 인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제가 그걸 인지하고 있다는 거는 알아주세요. 그 내용 하고 싶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좋은 하루 되세요.